10년 전 벚꽃이 피던 그 봄날, 전학 온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오빠, 저 꽃 좀 봐요.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함께 웃고, 함께 꿈꾸고,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고백하지 못한 채 그녀는 떠나야 했습니다. 오늘은 풋풋했던 첫사랑 이야기를 회상해보려 합니다. 벚꽃이 지던 그 봄날, 25번째 봄이 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벚꽃이 피어나고 거리는 분홍빛 꽃잎으로 물들죠. 하지만 저에게 봄은 더 이상 설레는 계절이 아닙니다. 봄이 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건 그 사람을 만난 것도 그리고 보내야 했던 것도 모두 이 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학생이 왔다는 소문이 교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제 17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서연이는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청소를 하고 함께 야자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연이는 특별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았고 누구에게나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맑았습니다. 하굣길 담벼락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고 어느새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교 뒤편 벚나무 아래가 우리만의 장소가 되었죠. 거기서 우리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서연이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고 저는 그 꿈을 함께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바빠졌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자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친구 이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친구지라는 안전한 답변으로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 고백이 우리 사이를 망가뜨릴까봐, 서연이가 불편해할까봐, 그래서 이 소중한 관계조차 잃을까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용기 없는 제 자신이 너무 미워서, 하지만 서연이를 잃고 싶지 않아서. 계절은 다시 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백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연인처럼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 입시의 압박감 속에서도 우리만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소중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매일 아침 학교 앞 분식집에서 만나 함께 등교했습니다. 서연이는 항상 5분 먼저 도착해 있었고 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여기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함께 김밥을 사 먹으며 학교로 걸어가는 그 20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둘만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학교 옥상 한쪽 구석, 다른 학생들은 잘 오지 않는 곳이었죠. 거기서 우리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입에 밥풀 묻었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제 입가를 닦아주던 그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작은 스킨십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자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공부한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공부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주 앉아 책을 펴놓고는 자꾸 눈이 마주쳐서 웃곤 했죠. 오빠, 계속 쳐다보면 공부 못해요. 서연이가 볼을 붉히며 말했지만 정작 본인도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서는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연이는 따뜻한 코코아를,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빠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너랑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빠 옆에 있으면 나도 좋아요. 뭘 하든지 간에.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놀이공원 갈래요? 둘이서 놀이공원에 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서연이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무서워요, 오빠. 내려와서도 한참 동안 제 팔을 놓지 않았죠. 그날 우리는 회전목마도 타고 바이킹도 타고 자이로드롭 앞에서는 서로 겁먹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해질 무렵 관람차를 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곳에서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요. 오빠랑 있으니까. 비 오는 날도 특별했습니다. 하교 시간에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 우리는 우산 하나를 함께 썼습니다. 서연이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서 제 왼쪽 어깨는 흠뻑 젖었지만 서연이가 제 팔에 몸을 기댄 채 걸어서 행복했습니다. 오빠 감기 걸리겠어요. 우산 똑바로 써요. 괜찮아, 나는. 빗속을 천천히 걸으며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의 생일날 몇 주 동안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었죠. 어떻게 알았어요? 이 책 사고 싶었는데.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습니다. 책 속에 편지를 넣어뒀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봤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진짜 많이. 전화 너머로 서연이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걸으며 손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손을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애매한 새끼손가락만 살짝 걸친 상태였지만요. 그것만으로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손 따뜻하네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차갑네. 그럼 더 꽉 잡아줘요. 그렇게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통화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재밌었던 일, 별것 아닌 이야기들. 오빠 졸려요? 아니, 안 졸려. 너는? 나도 안 졸려요. 조금만 더 얘기해요. 그렇게 새벽 2시, 3시까지 통화하다가 결국 둘 다 전화기를 든 채로 잠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 뭐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응? 무슨 말이야? 우리 친구예요? 아니면 서연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글쎄, 친구 이상인 것 같은데? 이상한 대답이에요, 오빠.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몰라요. 오빠가 정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굳이 정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였으니까요. 학교 축제날 서연이가 반 친구들과 춤 공연을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춤추는 서연이를 보며 저는 객석에서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서연이가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오빠 어땠어요? 최고였어. 진짜. 땀에 젖은 서연이의 얼굴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축제 마지막 불꽃놀이를 함께 봤습니다. 밤하늘에 꽃이 피어오를 때마다 서연이의 얼굴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겨울이 왔을 때 첫눈이 내렸습니다. 서연이가 신나서 전화했습니다. 오빠, 눈 와요. 밖에 나와봐요.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가니 서연이가 눈밭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오빠 예쁘죠? 눈송이가 서연이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았습니다. 응, 예뻐. 눈이 아니라 서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불안감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대학은 어디로 갈까?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가끔 머릿속을 스쳤지만 서연이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걱정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생각 많아 보여요. 아니야, 아무 생각 없어.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서연이는 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일루미네이션과 캐럴, 행복한 사람들. 오빠, 저기 트리 앞에서 사진 찍어요.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에게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었지만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린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준 거니까 평생 할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생, 우리가 평생 함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사랑으로 채워갔습니다. 고백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모든 기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 이 시간들이 평생 제 마음속에 가장 아픈 그리움으로 남을 거라는 것을요. 졸업을 2달 앞둔 1월,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빠, 내 얘기 좀 들어줄래요? 카페에 마주 앉은 서연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아빠 회사 일로. 다음 달에 출발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언제 알았어? 한 달 전쯤.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네. 미국에서도 잘 지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시간만 주셨냐고, 왜 고백할 기회조차 주지 않느냐고. 남은 한 달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매일 함께 있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별의 날이 다가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출국 전날, 서연이가 다시 우리의 벚나무 아래로 불렀습니다. 오빠 마지막으로 여기서 만나고 싶어요. 출국 전날 밤, 벚나무 아래에서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아직 벚꽃이 피기에는 이른 겨울이었지만 우리에게 그곳은 언제나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빠,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서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서연아, 사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제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말 안 해도 알아요. 나도 오빠가 좋았어요.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도 저를 좋아했다고.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오빠도 말 안 했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확인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빠 기다려달라고 하면 너무 이기적일까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다릴게. 얼마나 걸리든 꼭 기다릴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이 없는 미래가 상상되지 않았으니까요. 나도 기다릴게요. 오빠를. 우리의 이 마음을.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나누며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오빠도 나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더 이상 놓치지 않을게. 공항에서의 이별은 너무 짧았습니다. 서연이의 가족들이 있어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쳤을 때 서연이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같은 말을 입모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는 출국장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연락했습니다. 카톡으로, 전화로, 영상통화로. 시차가 있어서 불편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시간을 맞춰가며 대화했습니다. 서연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고 저는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의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그 다음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서로의 생활이 달라지면서 이야기할 공통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연이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저도 대학에 입학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서로의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의 SNS를 보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질투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으니까요. 2년째 되던 해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오빠 요즘 어때요?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요. 바빠서 연락 자주 못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나도 바빠. 건강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이별의 말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먼저 연락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봐, 혹시 제 연락이 부담이 될까봐.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연락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새 3년, 4년, 5년. 서연이는 제 기억 속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지금 저는 29살입니다. 서연이를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도 만나봤고 연애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서연이만큼 제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혼자입니다. 가끔 서연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꿈꾸던 책방을 차렸을까? 행복할까?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마 서연이는 나를 거의 잊었을 겁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첫사랑의 기억을 지우기에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용기를 내어 서연이의 SNS를 찾아봤습니다. 계정은 여전히 있었지만 비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팔로우 요청을 보낼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나타난 제가 서연이에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니 두려웠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지 정도겠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비록 짧았고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서연이와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기억이니까요. 그 시절에 저는 계산 없이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었고 그 감정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해본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요즘도 봄이 되면 그 벚나무 아래를 찾아갑니다. 이제는 더 크게 자란 나무 아래에 서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바라봅니다. 그러면 서연이가 웃던 모습이, 함께 걷던 그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오빠, 저 꽃 좀 봐요.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서연아,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내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래. 우리가 나눴던 약속, 꼭 다시 만나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고 너도 날 사랑해줬던 그 시간은 진짜였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서 더 일찍 고백할 거야. 그리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번 생에서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까? 오래간만이야. 잘 지냈어? 라고. 25번의 봄이 지나갔지만 제게는 여전히 단 한 번의 봄만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했던 그 봄. 영원히 돌아갈 수 없지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계절. 그것이 바로 제 첫사랑입니다. 본 이야기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색된 창작물입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